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와 논쟁, 여러분의 시사를 책임져 드립니다. MBN 시사 스페셜 정광재입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설해 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사 스페셜에서 준비한 첫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전 국민을 아주 공분을 일으키게 한 사건이었죠. 네, 9살 아이의 목숨 건 탈출. 그 계부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어린이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색감 안 느끼시나요? 딸 왜 때리셨어요? 왜 학대하신 거예요? 네, 어제 경찰 연행 당시의 화면을 봤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없이 들어갔는데 이 사건이 처음에 알려지게 된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네. 이 9살 아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아마 10살이었었던 것 네. 같아요. 이 꼬마가 목숨 건 탈출을 해서 이 사건이 처음에 알려지게 된 거죠? 저희도 놀란 게 뭐냐, 이제 그 빌라를 보니까 10m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양 4층의 집 사이의 간격이 한 5m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9살, 10살이면 어린 여자아이가 그렇죠. 거길 갖다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있는 공간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한 공포, 예. 두려움 이런 것보다 난간 넘어가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거길 그렇죠. 넘어가게 되면 어떤 해방도 되고 족쇄에서 풀려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지금 있는 계부랑 자기 친모 아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뭐 조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상당한 가혹행위를 당한 것 같고 네. 뭐 뒤에도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목줄에 묶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 상황이니까 솔직히 부모, 계부가 자식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던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네.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네. 사이를 아이가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영상 취재를 해온 네네. 그 구출된 아이가 실제로 머물렀던 공간이죠. 네네. 저 이 지붕 각도를 보면 한 30도 정도가 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성인 남성이라도 이렇게 기다시피 해야 저 공간 한 7, 8m 되는 공간을 지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저기에 머무는 게 지옥 같았으면 정말 어쩌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저 공간을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저희가 두려워서 넘어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 계속 저기에 있으면서 저기를 넘어가면 다른 공간, 그러니까 네.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는 공간이 나온다는 생각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생각 끝에 상황을 봐서 그 결심해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참 저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요. 만약에 저 문제가 저 집만의 문제일까? 네. 만약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갈까? 그리고 그 고통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답답하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특히 이제 가족 내에서 부모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이번 참에 좀 어떤 확고한 좀 대책, 대안 이런 걸 마련해야 네.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 취재 결과 나타난 이 아동 학대 유형을 보면요, 정말 뭐 베란다에서 목을 줄로 묶고 있었다 이것도 있지만, 아니, 뜨거운 프라이팬에 그 꼬마의 손과 발을 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이의 상태를 예. 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변과 아이의 증언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저거는 이제 그 고문이죠, 고문. 제가 예전에 그 유엔 인권 50주년 때 그 인권위원회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보면은 고문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간을 말살하는 아주 극악한 방식이에요. 네. 근데 저런 아이에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예. 그랬다? 이거는 진짜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진짜 많이 해체되고 지금 파괴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고문이라는 게 폭력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말살하는 거 아닙니까? 거죠. 예. 그 가둬놓고 뭐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은 어떤 거기에 희열을 그거를 희열을 느낀다거나. 느끼고 그런 것인데
저런 것을 보면은 지도자들이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만 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네. 법안 하나 띵 내놓고 그럴 일도 아니고요. 모여 앉아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무엇이 문제이며 통계니 뭐 이런 걸 모두 갖다 놓고 예. 분석을 하고 그러면 단계별로 뭘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요. 네. 치안부서에서도 전담부서를 만들고 예. 전문성 뭐 이런 거를 갖춘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완스톱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모니터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지도자들이 만들어내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 학대가 주위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요즘같이 이제 단절된 사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옆집과 교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잘 감지하지 못해낸다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또 하나 문제는 이 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네. 신고를 해도 그동안의 경찰의 119 대응 지침을 보면 예. 통상적으로 구속 요건을 따져서 긴급성, 그러니까 그게 현재 진행형일 때 그리고 좀 중대한 사안일 때만 출동을 하고 그게 그럴 때만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하고 그게 네. 아니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자적인 판단을 맡깁니다. 예, 예. 그러면 보통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바로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천안 사건 같은 경우, 천안 9세 남아가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5월 8일 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5월 8일 날 합니다. 5월 예. 7일 날 신고를 받고. 근데 5일이 지난 다음에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건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경찰은 그 의견 그대로 분리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6월 1일에 또 다시 가방에 가두는 학대 행위라고요. 그러고 예. 6월 심정지를 일으키고 6월 4일 날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여행 가방에 이렇게 7시간인가 방치돼 있다가 네네.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죠. 네네. 그 사건에서도 저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아동복지법상 지금 강제 조사 권한이 없고 임의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모가 또 정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민법 915조의 징계권을 행사했다. 애가 거짓말한다. 또 이 네. 여아의 경우에도 지금 이 창녕 여아의 경우에도 애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대 행위, 예. 체벌을 가장한 지나친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부모랑 면담을 하고 예. 아기 얘기를 아이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네. 분리 필요 없고 가정 기능 강화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그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나 뭐 미국 사례들을 가끔 영화 속에서 보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많이 봤는데 우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건가 그렇죠. 보죠. 미국만 해도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예. 그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차적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다 이걸 일차적으로 맡길 것이면 네. 거기에 특사경을 마련을 해서 치안적 권한을 거기다 줘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고 현재 치안기관에서 이걸 맡으려면 거기에 전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찰들을 예. 많이 그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주변에서 모르는 부분이 참 그 문제가 그 이런 거를 그 더 키울 수 있다 네. 내지는 더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앵커께서 주셨는데 시민의 어떤 신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거와 관련된 그 어떤 그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예. 어떻게 하면 고취시킬 수 있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이 네. 상호 감시를 할 수 있게 아이에 관한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우리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가 괜히 뭐 오지랖 넓게 왜 그런 일에 신경 쓰냐 이런 핀잔 받고 그러니까 에이 뭐 웬만한 일에는 내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아동 학대와 관련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이 신고를 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 소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옆집으로 탈출했는데 컵라면 먹었다면서요? 그렇죠. 하루에 한 끼를 이제 먹였다고 하는데 예. 지난달 29일 날 6시 20분경 탈출하고 예. 야산에서 이게 숨어 있다가 옆집에 있는 이웃에게 그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컵라면을 2개를 급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목이 난간에 이렇게 붙잡혀 있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예. 그 추위와 배고픔 정말 본인이 생명을 무릅쓰고 탈출한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그 상담 보호기관 예. 관계자한테 살려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대요. 예. 아무리 개부지만 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것은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어제 문제보다 경찰 네. 조사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개부가. 선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일은 정말 더욱더 일벌백계를 하고 어떤 국회 내에서 제도적인 부분도 저는 같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다. 정말 네. 정말 큰 분노를 느낍니다. 김윤우 변호사님, 네. 그게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부에게 집행될 수 있는 죄명 또 징계 수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지금 아이가 발견됐을 때 지문이 네.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손톱도 지문이 없었다는 건 후라이팬에 네. 달궈진 후라이팬에 손가락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고 또 손톱도 일부 없었다고 그러고 온몸이 멍이었다는데 멍은 지금까지 뭐 나았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손의 지진 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해서 예. 불구나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때는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이 상습적이었다면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또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일단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경우의 사건도 심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판사 시절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성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때도 그렇게 크게 처벌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도 112 신고에서 그동안 제3자 신고면 출동을 안 했었고요. 현행범이 아니라고 하면은 긴급성이 없다 그러면은 또 출동을 안 했었는데 네. 그런 걸 다 바꾸기로 했고요. 아까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학대 범죄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네. 전담 조사관을 두게끔 그리고 강제 조사권을 둬서 조사 거부를 하면 과태료라든가 또 위계 위력이나 폭행 협박으로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또 지금 개정을 하고 네.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시행이 되고 나면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천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건 말이죠. 이 9살 여자 아이 말고도 다른 동생 3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9살 소녀가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이 학대가 이루어진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예. 현재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예. 그 9살 아이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위탁 과정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위탁 과정에서 다시 또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학대가 이루어진 그 예.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 예.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아이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가 지켜줘야죠. 그렇죠.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정말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디 탈출한다는 게 뭐 아프리카에서 어디 예. 넘어오거나 진짜 탈북자들이 넘어오거나 네. 이런 거는 봐서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것도 어린 아이가 혼자. 목숨을 걸고 예. 탈출한다는 걸 우리가 상상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우리나라에 이제 버젓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예, 우리 그렇죠. 우리 사회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학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지자체도 가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제 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이제 갖춰 놨을 텐데 그 안전망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걸 이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교육부 장관이 지금 대책 회의를 한다고 아까 뭐 자막에 떴던데 어떻게 보면 교육부 장관의 문제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총리가 나서서 이게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할 그런 네. 사건,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 그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얘기할 때 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9살 여아 외에 6살, 5살 만 4개월 동생들이 있어서 이제 4명의 자녀를 둔 거죠. 4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이 90만 원 된다고 합니다. 90만 원에 다자녀 출산금, 이걸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는 걸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뭐 아주 작다고만 할 수 없는데 이 혜택을 아이들이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른들이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이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아이들 네. 많이 나라고는 얘기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도 제가 보더라도 뭐 기본소득 논쟁이 많은데 저는 이럴 네. 때 뭐 김종인 대표든 아니면 김경수 경남지사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재정 기사든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동들이 실제로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는 그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요. 예. 아동 실태 조사 전 세계 조사를 한 겁니다. OECD 27개국 조사를 했는데 평균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7.6이라면 예. 우리는 6.6밖에 안 돼요. 아. 또 하나가 아동 결핍 수준을 얘기했는데 영국은 5.5, 스웨덴은 1.3인데 우리는 31.5예요. 예. 이 얘기 뭐냐면 아동들이 태어나서 소위 클 때까지 상당한 결핍들을 안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아동학대도 심각하다는 거죠. 예. 이건 뭐 신고한 것만 따지고 보면 2019년도에 신고한 게 한 18,000건 정도가 되는데 아, 그렇게 많군요. 예, 근데 10년 전에보다는 2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율은 많이 높아진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한 10,000건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누가 학대하느냐? 부모가 82.1%예요. 집안이 86.1%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10명 중에 4명은 매일 학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지금 안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저런 사건이 나지 않으면 우리 사회나 정치권이나 정부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항상적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지자체든 정부기관이든 이런 인프라랑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성과주의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준다. 뭘 한다라는 식의 성과주의로 가다 보니까 진짜 삶의 질보다는 내가 얼마나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가 얼마나 줬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사각지대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기본소득은 조금 이따 논쟁을 하시고 좀 이 문제가 등장을 했으니 정치권과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내오고 국회에서 싸움을 하실지언정 빨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입법이라든 제도라든 정책을 만들어서 예. 적어도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런 그렇죠. 기사를 보는 아이들이 예. 만약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응답을 해야 된다. 관료적으로 네. 응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서 좀 대안들을 빨리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소에 들어간 이 9살 여자아이가 조금 배가 불러서 이제 배가 나온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 길러줬던 큰아빠 큰엄마 그러니까 위탁가정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개부는 이번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어떤 징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방조한 친모 어쩌면 그 학대에 가담했을지도 모르죠. 이 친모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네, 친모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지금 다만 예. 병을 핑계로 지금 조사를 안 받고 있는데 이 원래 친모가 조현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었던 예. 그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위 당시에 그 조현병의 발현으로 조현병 발현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다면은 예. 감형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맘카페에 또 이 친모가 올린 글이 있어요. 애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 뒤에 낳은 그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동생들이 울면서 간청을 해서
울면서 간청을 해서 용서하기로 했다. 나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거를 태연하게 올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정신병의 발현은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감형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예. 위탁가정 말씀을 하셨는데 예. 법원에서 보호명령 같은 걸로 위탁가정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시적이고요. 또 아동복지법 4조 3항에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이 예.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이 더 이상 학대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신속하게 돌려보내라고만 법 원칙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어떤 아이들이 내 부모가 저를 학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을 82%를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쇠사슬로 목줄을 걸어놓고 예.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지라고 하고 네. 이러면서까지 재학대 사실을 제3자에게 노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대가 훨씬 많을 텐데도 10%밖에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드리고 예, 싶은 말씀하시죠.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 때리지 마십시오. 네. 정말 그 혼내더라도 말로 혼내고 뭐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을 가르쳐주면서 해야지 예. 때리거나 저렇게 학대하거나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정말 그것을 당한 아이들은 정말 평생 큰 상처를 갖고 살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때리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만족할 만한 충분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복지 공동망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과거에 연기자 김혜자 씨가 쓴 책 제목이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을 냈었는데 정말 꽃으로라도 때리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죠.